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강서구 이야기 우장산동 편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8년부터 아마 이 강서구 이야기 채널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우장산동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도 저는 이제 우장산동에서 계속 살고 있었고, 어, 아무래도 제가 사는 동네다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 이야기를 하면은 좀 자기 객관화가 좀 결여될 것 같다. 아마 좀 그런 좀 느낌 때문에 우장산동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선출직을 도전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뭐 강서구도 좋고 마곡도 좋고 뭐 가야 뭐 다 좋은데, 우선은 제가 사는 이 우장산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장산동에 가는 이야기를 제 와이프의 표현을 빌려서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아이를 키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 동네다. 이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40대 뭐 3인 가족, 4인 가족 아이를 키우고 있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와이프가 해주긴 했는데, 꼭 이런 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뭐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그다음에 뭐 1인 가구는 1인 가구대로 저희 같이 이제 가족을 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족, 어떠한 좀 세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좀 삶에 꼭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다 모여 있는 동네가 우장산동이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좀 장점들이 있는지는 다시 원래대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우장산동의 좀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강서구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뭐 저처럼 우장산동에 사시는 분들도, 안 그러면 뭐 직장이 우장산동인 분들이라면은 뭐 다 아실 만한 내용이긴 해요. 우선은 전철역 3개로 나눌 수 있는 생활권이다. 예, 그래서 뭐 화곡역, 우장산역, 발산역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이렇게 이 5호선 라인이 이제 강서로 구간을 좀 이렇게 경유를 하는 노선이고, 오른쪽에는 우장산, 북쪽은 공항대로, 남쪽은 화곡로라는 이 지금 이렇게 좀 지형적인 구조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을 발산역, 그다음에 우장산역, 화곡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우장산역을 좀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정도가 대략 우장산역의 생활권, 여기는 이제 발산역 쪽의 생활권, 그리고 이렇게가 화곡역 쪽의 생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장산이 이렇게 있고, 공항대로, 강서로, 화곡로, 그리고 화곡로가 좀 잘못됐네요. 화곡로, 이러한 좀 세로로 긴 이러한 좀 구간으로 돼 있는 동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좀 세로로 길고 전철역이 이제 이렇게 양 끝단하고 중간에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뭐 얼마나 이게 이렇게 유사한 형태의 지역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게 교통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기가 막힌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이제 하늘색 원을 그어 놨잖아요. 이게 대략적으로 한 전철역 기준 500m 되는, 흔히 말하는 역세권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길고 이 전철역의 배치가 상하 중간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장산동 전체가 좀 전철역의 혜택을 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지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지금 시점에서는 제 신분상 어디가 좋고 나쁨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뭐 말을 할 수 없는 좀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직접적인 예를 들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전철역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이 지역 분들만 좀 전철역에 좀 혜택을 누리지,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되게 전철역이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형적 구조가 뭐 같은 지역에 한 지역에 전철역이 3개가 있더라도 이게 얼마나 좀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나는 거의 저는 이거는 진짜 좀 운을 좀 바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전철역이 생기는 것도 이렇게 지역 행정동에 뭐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이제 큰 길 따라 이제 노선을 쭉쭉쭉 긋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전철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오른쪽은 우장산이 대체적으로 좀 가려 막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로 긴 구조에서 이렇게 여기 쭈루룩 이렇게 있다는 구조는 굉장히 좀 균일하게 좀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화곡역, 우장산역, 발산역은 뭐 거의 우리 우장산동 주민분들이 이제 가장 가까운 역을 적절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는 좀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교통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항대로하고 좀 화곡로, 그다음에 강서로로 지금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공항대로, 여기는 강서로,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화곡로, 이런 구조로 좀 돼 있죠. 이 중에서 지금 공항대로 같은 경우는 이쪽 서쪽으로 하면 마곡지구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이제 노들길이 있잖아요. 서울 중심부 이제 영등포 여의도로 들어가는 이렇게 좀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좀 도로고, 강서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면 올림픽도로,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양천구,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영등포 여의도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곡로 같은 경우도 이쪽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부천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를 진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북쪽으로 가면은 가양대교를 통해서 올림픽도로 혹은 강변북로, 그리고 이제 공항대로로 갈 수 있는 약간 좀 되게 교통의 접근성, 도로교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도로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꼭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지금 마곡지구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전체 상황이 좀 늘어나는 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강서구에 직장을 두신 분들이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느끼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이거 얼핏 생각하면 단점인데, 이거는 제가 아주 예전에 몇 년 전에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좀 얘기했던 게 직주유, 뭐 직주 근접을 떠나서 제가 한 단계 좀 유동 인구를 더 추가하고 싶다, 이제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직장,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도로교통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강남, 이것도 똑같이 몇 년 전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차 막힌다고 외지인들이 가기 싫어하잖아요, 강남은. 저도 사실 너무 주말에 막히니까 가급적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동인구는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그 지역에 좀 오게끔 하는 그런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직장 있고 주거가 있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렇게 좀 도로 정체는 좀 피할 수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불편함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구 가깝잖아요. 전철로 출퇴근해도 되고, 정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좀 스파성 한 1-2 주일 정도 좀 마곡으로 출퇴근하는 좀 경험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로 열심히 달리면은 양천양교까지 10 분, 15 분이면 가더라고요. 차로 가나 전기 자전거로 가나 봤을 때는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가 더 빠른 느낌도 드는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우리가 업무지구 근처에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이점은 최대한 누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좀 도로교통의 정체는 약간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강서 구민 입장에서는 좀 감수 아닌 감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도시의 발전의 관점에 있어서는 더 정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만큼 도시가 유명해지고 유동인구가 살아난다는 좀 증거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정체는 좀 불편함은 있지만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경우는 이제 우장산동뿐만이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발산동, 화곡 3동, 화곡 본동, 뭐 화곡 6동 등등을 다 묶어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발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양동하고 등촌동, 그다음에 우리 우장산동, 갈산동 이렇게 좀 네 그 사거리를 기준으로 네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마곡지구의 시작이 발산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는 마곡역보다도 좀 발산역에 가까이 있는 좀 그러한 좀 업무동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마곡지구에서 좀 발산역에 가까운 직장인분들은 뭐 발산 우리의 우장산동 쪽에서 거주를 하시면은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곡지구에서 현 시점 2026년 2월 기준으로 가장 발전한 상권이 마곡나루하고 발산역 상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끝나고 술 한잔 한다든지, 뭐 안 그러면 뭐 외지 사람들, 마곡지구의 직장인 분들하고 우리는 이제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뭐 중간 지점에 만나 가지고 뭐 식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발산역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좀 우장산동이 속해 있는 발산역뿐만 아니라 뭐 가양동이나 뭐 등촌동 등등 NC백화점도 있고, 예. 그렇게 마곡지구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우장산동이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항대로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를 들어가는 서쪽은 이제 마곡지구인데, 반대쪽 방향으로는 이제 노들길로 해서 여의도, 영등포, 양천 뭐 등등을 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강서로 같은 경우는 강서로의 끝이 올림픽대로니까 서울 방면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곡로를 통해서 이제 강서구청 지나서 가양대교 부근에서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강서로를 끝까지 가가지고 올림픽대로 이제 동신대 아파트 지나가지고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물론 이제 이 강서로를 통한 올림픽대로 접근 같은 경우는 김포한강로, 이제 김포 방향은 좀 이용할 수가 없기는 하지만은 어쨌건 이렇게 좀 도로교통의 이제 올림픽대로 진입 접근성의 용이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산역 인프라로서 이제 마곡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 있잖아요. 여기도 마곡지구에 다 포함되는 이제 개발 지역이고, 뭐 일단 이대병원 자체가 한 10년 전쯤에는 약간 좀 안 좋은 이미지도 있었는데, 뭐 저도 몇 번 좀 이용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아이도 갑자기 좀 새벽에 아팠을 때 응급실을 좀 이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굉장히 좀 잘은 아니죠. 많이 아프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가끔씩 아팠을 때는 뭐 목동에 있는 이대목동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거의 다 해결을 했고, 예. 그래서 어찌 됐건 제 기준에서는 뭐 이대서울병원, 그다음에 좀만 나가면 이제 뭐 부민병원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미즈메디도 있고, 어쨌건 이러한 좀 병원 루트를 이용할 수 있는 쪽이 이제 발산역 이게 좀 인프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두 번째로는 우장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 송화시장, 그리고 이제 강서구 최대의 학군지. 이 학군지 이 경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화곡역 인프라 같은 경우도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부천 진입, 초입, 그다음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 뭐 관악, 구로 뭐 이런 지역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일한 좀 길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곡지구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강서구 최대 상권이라고 했을 때가 이제 강서구청하고 화곡역인데, 화곡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부천의 초입이니까 많은 부천 분들이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실 때 버스를 통해서 혹은 전철을 이제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곡역 같은 경우는 대장홍대선의 이제 환승역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마곡지구나 이제 좀 그러한 좀 강서구 내 신도심 때문에 약간 침체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뭐 밝은 미래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구조적인 부분을 좀 봤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가지고 왜 우장산동이 살기 좋은 동네일까? 저희 와이프는 이런 얘기해요.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은 동네다." 예.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보죠. 방금 얘기한 대로 교통 같은 경우는 세계 전철역이 동 전체를 거의 커버합니다. 그리고 주로 강서구의 대로라고 할 수 있는 길들을 모두 연결이 바로 빨리 좀 진입을 할 수가 있죠. 발산역 같은 경우도 거의 우장산 힐스테이트 분들하고 인접 주택가 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우장산역 같은 경우도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하고 강서 힐스테이트의 대부분 지역,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좀 쪼개 가지고
주택가를 이제 발산역, 우장산역으로 이제 가까운 곳을 보통 이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반경 안에 거의 동 전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전철역을 좀 비교적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화곡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모퉁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화곡 3동, 여기는 화곡 본동, 여기는 화곡 1동, 여기가 우장산동인데, 우장산동 영역 같은 경우도 이제 화곡역을 중심으로 이제 거의 많은 그러한 좀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되게 긴 지역에 전철역이 하나씩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철역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의 반경 500에서 700m 안에 다 지역이 동이 들어오는 좀 이러한 편의성을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라는 부분, 예,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사각형의 왼쪽이 우르르 전철역 몰려 있으면은 되게 동 전체가 균일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못해도 뭐 중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오른쪽에는 우장산이 있고 왼쪽엔 전철역이 있고, 우장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웬만하면 지역 주민분들이고, 차로 다니기보다는 산책을 보통 이제 도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산을 다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장산역 우장산 자체는 전철에 그렇게 이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이어서 굳이 전철역과 멀어도 상관없는 지역인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번화가, 주거지, 그 다음에 상업지구 쪽에 다 전철역이 몰려 있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은 전철역을 이용하기 좋은 동네다라는 교통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건데, 보통은 최근 한 20-30년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 추세가 남녀공학 학교를 무조건 좀 이렇게 신설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 이전에 한 70-80년대에 몇몇 사립 학교들에 한해가지고 이제 남중, 여중, 남고, 여고가 좀 그렇게 진행이 됐던 시기가 있었대요. 예. 그런데 이 강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전반적인 이제 강서구에 좀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있는 좀 포인트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화곡 128동은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역 학생들은 이제 양천 쪽으로 가던가 안 그러면은 우장산 학군지라 불리는 이 우장산 쪽 학교로 좀 그렇게 다 고등학교를 통학하거든요. 이게 뭐 화곡 128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가 10개다. 그러면 중학교는 뭐 7개고 뭐 고등학교는 5개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학교에 고등화가 진행될수록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학생들이 그냥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중학교 가는 거고, 뭐 중학교 간 사람들이 일부는 뭐 특성화고 뭐 외고 과학고 뭐 민족고 자사고 이렇게 가긴 하겠지만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집 근처에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학교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특히 고등학교가 좀 중요한데, 배치가 이게 지역 균등으로 된 게 아니고 발산동에 다 몰아져 있어요. 화곡고, 화곡중, 명덕, 남고, 여고, 여중, 덕원, 예고, 덕원 중학교. 지금 화곡고중,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홍신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죠. 중고등학교가 3개, 명덕이, 외고는 이번에는 포함시키죠. 일단 외고, 남고, 여고, 여중 4개. 그 다음에 덕원이 예고, 여고, 중학교 3개. 10개의 중고등학교가 지금 발산동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우장산 학군이라고 이제 지역 분들은 많이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가 많이 몰려 있다, 중학교가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은, 그러한 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이 이렇게 남중, 여중, 남고, 여고로 나뉘어져 있는 학교가 대다수다. 덕원중 빼고는 다 남학교, 여학교로 나뉘어져 있고, 이게 요즘에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학교 구조이긴 하는데, 뭐 저도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녀공학보다는 남학교, 여학교를 더 선호하는 것이 약간 좀 학부모들의 마음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학교들을 보내고 싶어서 이제 우장산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가
수는 줄어드는데 이게 특정 지역에 다 몰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학원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 2010년 후반대에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JTBC 뉴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서울시의 행정동이 약 25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250개 정도 되는 행정동 중에서 학원이 많은 이제 동네를 이제 통계를 냈던 기억이 나고 그중에서 이제 우장산동의 바로 옆인 내발산동이 이제 서울에서 5번째로 학원이 많았다. 좀 그런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이고 지금 고등학교가 다 지금 내발산동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일대로 지금 중고등학교 학원가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좀 그러한 그건 좀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학원이 많은 게 사교육 지출이 커진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뭐 이 학원 때문에 이제 타 강서구 지역에서 다 내발산동 이쪽 우장산역 우장산동 이쪽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다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종종 좀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사적인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제가 81 년생이에요. 지금 2026년 기준으로 이제 만 나이로는 지금 생일한 지라서 44 인데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저랑 동년배 여성분을 좀 만난 적이 있었고 이제 그분은 방화동에 사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성인 되고 이사를 가셨는데 방화동에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이쪽으로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은 다 우장산동, 내발산동 이쪽에 이제 학원을 다 이용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학교까지는 뭐 학원을 약간 멀리 다니기는 하는데 일단 학교 근처에 학원 왜냐하면 뭐 자율학습하고 그러면은 이제 밤 늦게까지 끝나고 그럴 경우는 너무 학교와 학원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좀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고등학교가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다. 따라서 아이들 키우기에 꽤 괜찮은 곳이다라는 좀 그러한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일단은 강서구가 미라클 메디 특구라고 돼 있고 이 미라클 메디 특구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우장산동이지 않나 싶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발산역에서 화곡역까지의 그 사이에 강서로 구간이고 그 사이에 뭐 이대 서울병원, 그다음 미즈메디 이게 주축으로 있고 그다음에 뭐 서울 원병원이라든지 최근 몇 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생겨났죠. 화곡역에서도 건물 단위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건물에서 몇 개 층을 이제 뭐 외과라든지 뭐 척추병원, 뭐 한방병원 이렇게 쓰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아프면은 병원을 찾는 게 아니고 '어느 병원이 그중에서 나을까.'라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서 지역 단톡방에 보면은 "그럼 어디가 안 좋은데 병원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일대에 많은 병원들이 추천 리스트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가 좀 특히 갓난쟁이 때 보면 가끔씩 이유 없이 몇 시간 동안 보채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한두 번 정도는 좀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정말 병원 가서 이렇게 처치받고 뭐 그러고 좀 아이가 진정이 되니까 되게 놀랐던 가슴을 쓸어 담으면서 좀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면서 집으로 온다거나 좀 그런 경험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알 수 없는 두통이 뭐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뭐 CT를 찍으러 좀 맨 처음에는 뭐 큰 병원 가 보려고 했는데 예약만 몇 달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대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예약 시간도 그렇게 장기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뭐 비용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났는데 뭐 연대병원이 이런 데보다 좀 저렴했던 걸로 기억하고 CT 한번 찍어 봤는데 "뇌 너무 깨끗하다고 MRI까지 할 필요도 없다." 뭐 그래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진료를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제가 4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이제 시점이잖아요. 이제 부모님도 이제 70대 80대 되시고 이러면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쪼끔씩 편찮으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저희 동네에서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우장산역 쪽에 사는데 이대병원 해 봤자 뭐 산책 삼아서 관광 삼아서 걸어 다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리고 뭐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은 뭐 버스나
뭐 전철이나 아니면 차로 가도 뭐 5분이면 갈 테니까요. 이렇게 가까운 병원은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제 또래 뭐 20대, 30대, 40대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우장산동의 동명은 뻔하잖아요. 우장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구민회관, 그다음에 우장산 축구장,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국궁이라고, 우리나라가 양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전통 활 쏘는 그러한 국궁장 시설, 공황정이라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쏘기 같은 것들도 뭐 취미로 이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폴리텍 대학에 이제 운동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주말에 개방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정확하게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족구장이었나? 예. 어쨌건 간에 이런 좀 단순 산책을 넘어서서 이렇게 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제 구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낡고 주차 환경도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좀 개보수가 필요한 좀 시설이긴 합니다. 관련 예산도 잡혀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업시설, 이것도 뭐 아까 전에 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긴 했잖아요. 예. 화곡역 번화가. 이게 부천 분들의 이제 환승 포인트로 이제 화곡역을 많이 삼으시고, 예전에 보면은 이제 21대 때 비례 정원의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이분이 22대 때였나 21대 때였나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지역구 도전하시면서 부천 쪽으로 이제 지역구를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부천 분들이 이제 버스에서 출근 시간대는 이제 많이 하차하셔가지고 화곡역 전철 타러 가시니까 이제 출근 인사를 화곡역에서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쨌건 부천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좀 상권 식당들 많이 좀 발달돼 있죠. 그리고 이제 설명드린 대로 마곡의 최대 번화가는 마곡역하고 마곡나루역하고 발산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속 잡을 때 지인분들 만날 때 이제 발산역에 있는 마곡 지역 번화가 쪽에서 이제 약속을 많이 잡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통시장으로서는 송화시장하고 화곡중앙시장이 있잖아요. 송화시장 같은 경우는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그 다음에 강서 스테이트, 여기까지가 이제 우장산동이고, 화곡3동 같은 경우도 뭐 초록 아파트나 화곡 프로지오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멀긴 하지만은 이제 강서 공호 타고 마곡 수명사파크 1단지, 2단지 분들도 우장산역에 내리실 때 잠깐 가볍게 장 보시고, 뭐 양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강서 공호 타고 대구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2,500세대 아파트 두 곳, 그 다음에 2,100세대 프로지오가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등등, 그래서 6, 7천 세대의 아파트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이 전통시장이니까, 특히 이제 송화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항상 붐비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저 또한 많이 이용하고, 이제 그러한 좀 전통시장 상권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장산역인데 이제 강서구청 방향의 우장산역 분들은 이제 화곡중앙시장 좀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지, 좀 잘못 썼습니다. 본동이지, 본동시장. 중앙시장은 저쪽에 있죠. 예, 본동시장 뭐 이용하시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좀 병원, 공원, 상업시설, 그 다음에 교통,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삶에 필요한 거는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멀리 안 가도 된다. 정말 멀리 가봤자 뭐 가끔씩 이제 뭐 아이들 장난감 사러 김포공항 롯데몰이나, 뭐 멀리 갈 경우 이제 고향 스타필드 정도인 거고, NC백화점부터 해가지고 뭐 때로는 빵꾸똥꾸도 이제 저희 아이들 자주 가고, 이제 최근엔 철이네 뭐 이런 곳들, 이런 소소한 상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알파문고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학원, 시장, 학교, 산책을 위한 우장산, 그리고 뭐 직장이 마곡지구라면 마곡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진짜 삶의 필수적인 것들은 다 있다라고 저는 느끼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덧붙여서 좀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너무 심심하다, 약간, 그리고 좀 되게 트렌드를 민감하게 따라갈 만한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좀
분에 넘치는 아쉬운 소리를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한평생 우장산동에만 갇혀 살 건 아니니까 바로 옆 동네 마곡 원그로브 뭐 그다음에 리스트 가면 이런 또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멀리 안 가더라도 전철 타면 바로 여의도 IFC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인접 지역의 그러한 상업 시설들은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 제목이 살기 좋은 우장산동 조금 더 좋게잖아요. 이 앞단에 좀 살기가 좋다는 이유, 그다음에 제가 살고 저희 가족이 살고, 제가 제2주공에 태어났었어요. 예, 81년생이고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 이곳을 좀 너무 사랑하고 별로 이렇게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좀 지역의 한계점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인 건데, 좀 우선은 이제 완성형의 도시이다. 70년대부터 택지지구로 개발이 됐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제2주공, 그 당시엔 화곡 5동이었죠. 제2주공에서 태어났고 칼아파트, 그 다음에 주공 시범아파트, 그리고 양서 우신아파트. 이게 이제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제2주공이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칼아파트는 우장산 힐스테이트, 시범아파트는 화곡 푸르지오, 양서 우신아파트는 강서 힐스테이트로 다 재건축까지 다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 단위의 개발은 사실상 한동안은 없을 예정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일반 주택가 저밀도 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 이슈는 크진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장산 수아이파크가 이제 생기긴 했는데 600세대 정도.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화곡 248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주택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주관으로 하는 이제 큰 사업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진경 구청장께서 주관하셨던 이제 화곡 3동 화곡역 일대도 이제 좀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이 인근에 좀 이렇게 뭐 화곡 248동, 화곡 3동, 그 다음에 뭐 방화 쪽도 좀 이렇게 꾸준히 좀 재개발 이슈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수바이파크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저밀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이슈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우장산동은 좀 굉장히 좀 완성된 곳이다. 사실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거는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거거든요. 미래를 보면은 당장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 뭐 완성형의 도시이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의 개선 방향성은 뭘 갈아엎는다, 뭐 천지개벽을 한다, 이러한 방향성보다는 지금 벌써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2005년이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고, 시범아파트 화곡 프로지오가 2002년, 그 다음에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이 2008년, 좀 늦은 강서 힐스테이트가 2014년,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수바이파크는 좀 예외로 하고, 수바이파크는 이제 2020년대잖아요. 네, 그래서 2013, 10년대 기준으로 막내인 강서 힐스테이트도 벌써 10년을 넘어가기 시작했고, 20년을 다 넘어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개발, 뭐 리모델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이제 시설의 유지 보수, 보통 이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장기 수성 충당금으로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교체하고 놀이터 같은 것들도 뭐 새로운 시설로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건 간에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의 이제 꾸준한 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강서 힐스테이트 지으면서 같이 재건축이 들어갔던 우장초등학교를 제외하면은 지금 우장산동, 발산동에 있는 대다수의 초등학교들이 거의 뭐 70년대에서 80년대에 생겨난 학교들이거든요. 이 7, 80년대에 만들어진 교사를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꾸준히 방학 때마다 시설 개선 공사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방금 아까 전에 우장산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서 구민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좀 도시를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씩 유지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그러한 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좀 가져봅니다.
우장산동은 뭐 미래에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거나 뭐 그럴 만한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에 필요한 많은 시설들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 서두에 말했던 대로 살기 좋은 도시, 저희야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긴 하지만 뭐 아이를 키우는 이런 가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구분짓지 않고 모두가 좀 살기 좋은 도시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한 얘기는 좀 큰 범위에서 좀 드렸던 말씀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동네, 도시라는 곳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아직도 뭐 좋은 동네, 나쁜 동네를 떠나서 개선해야 될 점들, 고쳐야 될 점들, 더 나아질 수 있는 여력들이 많거든요. 뭐 구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 그다음에 뭐 구청장이나 시장 같은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의 역할이 이제 그러한 세세한 부분부터 큰 덩어리까지 불편함을 해결하고 좀 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개선시키기 위해 좀 노력하는 좀 그러한 목적의 정치인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출마 예정자들은 뭐 과거에는 뭘 했다, 과거 현재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이제 공약이 되는 거고, 공약은 적어도 예비 후보자가 되고 나서부터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그런 좀 공약들을 말할 수 있을 시점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은 우장산동이 어떤 곳이며 제가 생각하는 우장산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뭐 그동안에 밀렸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오픈쿨러를 활용하는 좀 AI 에이전트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 좀 더 빨리 될지는 그거는 뭐 추후에 추이를 보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